예, 매주 목요일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하는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입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엔비디아 얘기는 지금 하루 종일 하고 있었어요. 이따가 반도체 얘기할 때 조금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우린 또 다음 기다리고 있는 일정으로 가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십시오. 예, 첫 번째 주제는 다음 기다리고 있는 일정은 잭슨홀 미팅이죠. 올해도 파월 쇼크가 나타날 것인가? 원래는 뭐 넥타이 풀고 여름에 뭐 휴양지에서 편하게 모이는 모임이라는데 작년에 하도 뒤통수를 좀 맞아가지고요. 네. 올해는 그렇지 않을까요? 올해 전망은 어떠세요? 네, 사실 뭐 매년 잭슨홀 미팅이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주가가 올랐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작년만 네. S&P 500 기준으로 7%나 빠졌죠. 8분 연설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네. 네, 시장은 충격을 받았고요. 굉장히 단호한 매파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그러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 작년처럼 단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연준의 기존의 입장, 그러니까 제약적인 수준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뭐 지금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그 영향을 누적적 효과를 조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조금 지표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기존의 뉘앙스가 조금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한 가지 뭐 조금 긍정적인 측면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지금 중국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안 좋기 때문에 디스인플레이션 압력, 디플레이션 압력이 전 세계적으로 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시장 금리가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장 금리 인상의 효과가 조금 자연스럽게 시장과 경제에 대한 긴축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아주 매파적으로 파월 의장이 발언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가는 좀 잡히긴 했지만 다시 최근에 조금 오를 요인들이 있고요.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 2%가 좀 너무 낮다.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 레벨 자체를 좀 올려야 된다는 얘기들이 좀 계속 있는 모양이죠. 네, 지금 많은 그 학자들과 또 월가에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JB 다이먼, JP 모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적정 시장 금리가 5%에서 7%까지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근거를 장기 성장 추세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적정 중립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그 이론적 배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장기 추세가 지금 한 1.8%에서 2%인데 그것보다 지금 어쨌거나 올해는 높지 않습니까? 네. 지금 3분기 미국의 GDP가 애틀란타 연은 같은 경우에는 5.8% 물론 내려올 겁니다. 하지만 뭐 상반기에 1분기만 해도 2.0, 2분기 2.4 이렇게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조금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물가 2%는 조금 뭐 연준의 목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은 조금 더 제약적 수준까지 금리를 올려야만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인데요. 그거는 이제 뭐 계속 왈가왈부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 이틀에 결정될 문제는 아닌데 아무튼 현재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조금 유추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 측면에서 연준의 물가를 어쨌든 더 완벽하게 잡기 위해서 조금 더 긴축적인 영역의 기준금리가 도달해야 될 필요성, 이런 논란은 9월 FOMC 또 이어서 11월 FOMC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긴축의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9월은 지금 이제 또 이번에도 건너뛴다라는 얘기인데 11월의 인상 가능성들은 여전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9월 쉬고 이제 11월에 못 올리는 형국으로 가는 걸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로 보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뭐 못 올릴 거야라는 쪽에 기울어져 있죠. 네. 그런데 뭐 두고 봐야 됩니다. 파월 의장도 뭐 잭슨홀 미팅에서 좀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게
일단 9월 1일 날 발표되는 고용지표와 9월 13일 날 발표될 8월 CPI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했다가 지표가 이상하게 나오면 또 9월 FOMC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까지는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라이브 미팅이다. 살아있는 미팅이다.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 지표를 봤을 때는 9월 달은 스킵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고요. 올릴 당위성이 좀 부족하죠. 네. 하지만 11월까지 보면 11월 1일이 이제 그 다음 FOMC인데 네. 또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또 시장 금리도 바뀔 거고 그런 사이에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당위성이 충족될 수도 있죠. 아직은 지금 당위성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11월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는 아마 그 10월 말까지 그러니까 FOMC 임박 시점까지 거의 올릴 수도 있다. 올릴 가능성도 한 30-40% 이상은 된다라는 쪽에 프라이싱을 하면서 선물 시장에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잭슨홀 미팅 포인트하고요. 미국의 이제 긴축 경로부터 살펴봤습니다. 김 박사님과 함께하는 경제 키워드 두 번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늦어지는 반도체 경기 회복, 경기 침체가 계속되느냐? 오늘은 물론 이제 워낙 그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와서 관련주가 오릅니다만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다 그동안도 올랐고 앞으로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반도체 경기는 여전히 부진하고요. 그러면서 국내 수출이라든지 제조업 지표는 여전히 좀 부진한 모양이군요. 네, 지금 경제 지표는 어제 S&P 글로벌이 PMI 지표, 구매자 관리 지수를 전 세계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네, 유럽은 당연히 부진하고 특히 독일이 부진하고 네. 그리고 제조업에 이어서 서비스업까지 부진한 그러한 측면이고 미국마저도 PMI가 낮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경제 지표는 상당히 특히 이제 설문조사에 의한 지표지만 체감 지표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당연히 전 세계에 조금 교역이 둔화되고 있고 수출 수입이 줄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내구재 수요, 특히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는 좀 확실하게 돌아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도 데이터 센터를 제외하고는 조금 저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도 지금 아직 못 들어서죠. 약간 하락이 멈추긴 했습니다만은 확실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반도체 경기가 생각보다는 조금 그 턴어라운드가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제 나온 한은이 발표한 기업 실사 지수도 3개월째 지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마켓과 실물 경제는 조금 따로 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켓을 움직이는 것은 말씀하셨던 AI라든지 어쨌든 특정 섹터의 어떤 성장 스토리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네. 전체적인 매크로는 조금 조심스럽게 주춤하고 그리고 약간 부진한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금통위가 오늘 기준금리 시장의 예측대로 5연속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미국하고 이제 금리 인상 차가 걱정은 되고 미국이 또 한 번 올리게 되면 걱정이긴 한데 우리 한은은 일단 동결 기조 쪽으로 가는 모양이죠. 네, 한은은 일단 대외금리 차를 제외하고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그렇죠. 올릴 이유도 없고 오히려 내려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FOMC를 좀 주목할 것 같고요. 네. 11월 1일 날 있을 차차기 FOMC까지는 지켜보다가 우리나라 금통위의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11월 중 하순에 있기 때문에 11월 초에 있는 미국 통화 정책을 지켜보고 만약에 11월 1일 날 올린다 그러면은 200bp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은도 이제 고민이 되겠죠. 고민해야겠죠. 네, 그때가 그 결정은 11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경기 오늘 금통위역이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보여주시면요. 환율 얘기군요. 환율이 1323원, 오늘은 좀 많이 내렸네요. 지금 16원 내리면서 오늘은 급격하게 좀 조정을 받습니다만 최근에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이게
우리 환율보다도 이제 위안화 약세 연동되기 때문이라면서요. 뭐 위안화, 원화 또 외국인 움직임 묶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글로벌 달러가 좀 달러 인덱스가 강보합이지 않습니까? 네. 103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위안화도 지금 뭐 중국의 내부 경제 이슈로 약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약세 압력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내부적으로 6월, 7월 무역 수지가 살짝 흑자가 났다가 8월 20일까지는 다시 적자를 돌았었고, 지금 8월 20일까지의 연초부터 누적 무역 적자가 거의 300억 달러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달러의 약세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작용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급격한 뭐 추가적인 뭐 환율의 약세라기보다는 위안화의 눈치를 보면서 살짝씩 조금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흐름에서 1,350원은 저항선으로 될 것 같고요. 네. 1,300원에서 1,350원, 뭐 평균 가격은 한 1,320원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율이 이제 높은 게 고점이라고 인식되면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어오기도 했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뭐 그런 또 형국은 아닌가 보죠? 네, 환율의 방향성이 조금 약한 거죠. 네. 환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네. 외국인들은 환율의 절대 레벨보다는 방향성을 더 중시할 텐데 환율의 방향성이 잘 안 보인다. 특히 중국의 이슈는 뭐 조금 묵직한 이슈지 않습니까? 네. 하루 이틀 해결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환율 레벨과 함께 우리가 뭐 수출 지표가 좀 좋아진다든지 이런 시그널이 있으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좀 주춤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한진 박사님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투자 인사이트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보다 오래 지속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그 유명한 하워드 막스의 얘기군요. 네. 그러면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고 오래 지속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네, 한 달 전 뭐 그 뉴욕에서 인터뷰한 저기 영상에서 나온 얘기인데 하워드 막스뿐만 아니라 좀 투자의 그루들은 조금 우리가 단기 이슈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조금 보다 오래 지속되는 굵직한 이슈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결국에 투자 수익을 높이는 지름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지금 그러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슈는 무엇일까? 하워드 막스는 사실 조금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또 중금리, 중물가 시대의 어쨌든 도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채가 많은 국가나 부채가 많은 기업들 이런 쪽에 보다는 오히려 조금 안정된 그런 우량주에 조금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성장 기조가 인플레이션과 같이 온다면 성장성이 높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주가 AI 중심으로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올라가는 것도 그 맥락이고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 또 성장주 이슈가 테마주가 형성된 부분도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도 결국에는 시장의 전체적인 환경과 무관하지 않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와 높은 금리가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시장에서는 좀 성장주에 조금 더 높은 프리미엄을 줄 거다라는 쪽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